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가 쓴 장편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소개합니다. 저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시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짧지만 뜨겁고 강렬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인 백석의 최고의 명시이며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소설의 제목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제 채널명도 나타샤의 책 여행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직접 읽어주는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승은 그렁그렁 그리움 초여름 석양이 대원각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 햇볕은 오전에는 넓은 대청마루에 머물다가 정오가 지나자 정원의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의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연못가에 피어있는 수선화와 붓꽃이 조금씩 시들어가자 목베기롱과 담장의 능소화가 계집아의 젖꼭지만한 봉우리를 맺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원각을 한층 돋보이게 할 꽃들이 막 준비 중인 것이다. 오후 늦은 시간 황금빛 잉어들이 느릿느릿 헤엄쳐 다니는 연못의 수련은 어둠을 맞이하려는 듯 서서히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중이다. 저녁 노을은 항시 그렇듯 내게 그렁그렁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안겨다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면 정원을 할 일 없이 거닐며 꽃과 나무와 연못의 잉어들과 수련을 들여다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햇살이 대문가를 서성거린다. 나는 연못의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며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저녁 햇살을 등지고 한 남자가 대문을 들어선다. 나는 얼른 몸을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생긴 버릇이다. 낯선 이가 대문을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한다. 남자는 성큼성큼 대청마루 가까이 가더니 마루를 닦고 있는 유월이와 몇 마디를 주고받는다. 누구일까? 호리호리하고 마른 몸에 낡은 중절모를 쓰고 검정 양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술 손님은 아닌 듯 싶다. 남자가 손에 든 낡은 가방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가방을 들고 술을 마시러 다니는 화객도 없을 뿐더러 예약도 없었거니와 입은 모양새가 번더러러 하지도 않다. 장안의 내노라 하는 치들이 드나드는 대원각이다. 해방으로 인해 그간의 권세들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혼란은 차츰차츰 가라앉았고 결국은 세도가들이 다시 전처럼 호기를 부리게 되었다. 유월이가 내가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나와 눈길이 마주쳤다. 남자는 중절모를 벗어들며 나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나는 연못을 지나 소나무를 휘돌아 마당으로 나서며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남자는 그의 친구 송지영이었다. 그가 만주로 떠난 후 두루마기를 만들어 만주로 가는 송지영에게 전해달라고 했었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광복 이후 그와 연관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백석 친구 송지영입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가. 언제나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 이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한사코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이름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뛴다. 괜찮으세요? 송지영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나를 부축이라도 할 듯 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면서 물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안내하고는 유월이에게 차를 내오라고 하였다.
앉으세요. 나는 그가 앉도록 방석을 내어놓았다. 송지영은 살짝 예의를 갖춘 후 모자를 벗고 방석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다. 신의주로 그를 찾아 무작정 갔다 온 이후로 그가 곧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38선이 그어진 후 그 희망은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백석은 지금 고향 정주에 있습니다. 나는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았다. 수많은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웅얼거리기만 할 뿐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달싹거리며 그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송지영은 가지고 온 가방을 열었다. 그가 내게 편지를 써서 보냈구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손이 불쑥 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헛털어지지 말아야지. 눈물을 보이는 짓 같은 건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냉정을 취하며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가방에서 원앙이 수놓인 황금빛 보자기를 꺼내어 내게 내밀며 말했다. 백석이 남한으로 넘어온 오영진 선생 편에 이 보자기를 보냈습니다. 오영진 선생은 내게 이것을 당신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덜른 것입니다. 나는 말없이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아 안았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묶음새를 조심스레 풀었다. 낡은 검정색 두루마기였다. 한눈에 내가 만들어 보낸 두루마기임을 알아보았다. 우연찮게도 이 옷을 백석에게 전달할 때도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는데 돌려줄 때도 제가 하게 되는군요. 백석과 만주에 같이 있을 때 그는 내내 이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의 옷 입는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 패션에 까다롭고 민감한 그가 내가 만든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자랑스레 여기저기 누비고 걸어 다녔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두루마기를 손에 꼭 쥐었다. 친구는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도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방문턱에 걸터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잦았죠. 그런데 이 두루마기 자랑을 할 때만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자기 여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준 옷이라며. 달리 편지 같은 것은 없는가요? 전해주라는 다른 말은 없나요?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송지영은 괜한 말을 했나 싶은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는 송지영을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가 인사하는 모습을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송지영은 일어서다 말고 다시 앉더니 심각한 어투로 말했다. 해방되고 백석이 고향에 가보니 백석의 아버님이 몹시 위독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경성으로 바로 넘어오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었죠. 송지영은 마지막 말을 남긴 후 마당을 걸어 나갔다. 나는 두루마기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냄새가 배어있는 솔기 부분, 그의 손때가 묻어있는 옷구름을 쓰다듬었다. 두루마기 안쪽에 예쁜 비단실로 그의 이름 백석을 써놓은 글씨를 만지고 또 만졌다. 그가 만주로 떠나버린 후 이제나 저제나 날 찾아올까 기다린 시간이 장장 5년이었다.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나의 영원한 남자 백석. 그가 이 두루마기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송지영은 어느새 가고 없다. 방금 나에게 그의 소식을 전해준 그 남자는 그렇게 가버렸다. 오늘 새벽에 유난히 별스럽게 주저기는 새소리를 기이하게 여겼는데 한 남자가 떡하니 그에 대한 마른 씨앗 하나 모르다 주고는 가버린 것이다. 나는 송지영의 연락처도 물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끝내 찾아내어 자야, 자야 하며 불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느낌에 서러움은 더욱 북받쳤다. 내가 몰래 잠적할 때마다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찾아내곤 하였던 사람이었다. 나는 두루마기 안주머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홍지 봉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다. 어느 주말 그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다. 그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사전에 여행 계획도 없이 마음이 동할 때면 내 손을 이끌고 벗어나 전철을 탔다. 동해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가 처음으로 내게 시 한 수를 즉석해서 읊어주었다. 바다. 바닷가에 왔더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구려. 바다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고만 싶구려. 구부 타고 모래톱을 오르면 당신이 앞선 것만 같구려. 당신이 뒷선 것만 같구려. 그리고 지중지중 물가를 거닐면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구려. 당신이 이야기를 끊는 것만 같구려. 바닷가는 계집꽃이 아니 나오고 고기 비늘에 하얀 햇볕만 쇠리쇠리하야 어쩐지 쓸쓸만 하구려. 설기만 하구려.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가끔씩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불쑥불쑥 올라와 그의 심경을 건드리곤 했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을 그는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 당신 이야기를 끊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틈만 나면 나를 떠나려고만 하잖소. 그래서 내가 일이 쓸쓸하고 서러운 게 아니겠소? 나는 당신보다 더 쓸쓸하고 설기만 하다고요. 그 앙칼진 때를 썼던 것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려왔다. 불띠불건 석양이 뚝 개운산 자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니 금세 어둑신해진 산 능선들이 참선에 든 듯 사라진다. 지금쯤 어느 곳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당장 그를 찾아 나서고 싶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 죽음의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한다 한들 무엇이 두려울까?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